견제하고 방해했다. 이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힘당도 바짝 돌아들고 자유통일당도 의석을 못 차지하고 민주당 통합야당 쪽에서 192석이 돼갖고 국회 22대가 개원했는데 한 달 전에 개원했는데 여러분 텔레비 통해서 봤다면 어제 그저께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해병대 별 2개 3개를 앉아라 일어나라 나가라 한쪽 다리 들고 있어라 오른쪽 다리 들고 있어라 이렇게 장군들을 농락하고 갖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전직 해병대 출신들이 정청래하고 박지원한테 항의한다고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됐지만 젊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 군대 가서 병사활할 때 장군 별판 성판도 한 번도 못 봤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따서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 제복을 입고 사는 군인, 경찰, 소방 이런 사람들 얼굴에 똥칠하면서 면박 주고 갖고 놀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이번에 우리가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서 재선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다시 선거하면 무조건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선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2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인정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남은 3년을 오장육부 뒤집다가 열병 나서 쓰러집니다. 국민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재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를 밝혀야 재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밝히자. 192명의 야당 등살에 국민들도 피가 터져서 죽고 윤석열 대통령도 192명의 야당 국회의원 때문에 국정을 되도록 끌고 갈 수가 없을 바에는 차라리 우린 마지막 도루 부정선거를 밝혀서 재선거를 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 길 오늘 현재 과천경찰서에 수사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천경찰서 수사관들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여러분들 뜨거운 날 박수치고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 한번 더 질러주십시오. 좀 더 선수할 때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80 달리고 김중배 몸도 약한데 아주 죽었습니다. 날리고 좀 식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본인 사진 끼요? 네? 본인 사진 끼냐고. 네? 본인 사진 끼냐고. 아니 이게 때려잡지 않고 그 일에 다음 연사부는 켈로 대장님입니다. 만졌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목소리 왕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켈로 경찰이 대장님. 만졌어요? 이 켈로 대장님 또한 내가 요 목숨 걸고 내가 정광 목사님과 함께 산호하겠다 아니 이런 괜찮아요.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모시겠습니다. 때려잡자 그래고 아니야? 예,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저는 어제에 이어서 이 땡볕에 많이 참석하신 애국 동지님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입니다. 앉아있기가 저기니까 우리 구호 좀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호 준비! 오케이! 노태우이
국가안보관리 위원장입니다. 대법관이고 이름이 아주 진짜 나쁜 놈입니다. 노태악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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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선관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한 놈들에게 생사를 맡겼습니다.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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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이 자기 본분을 어기고 부정선거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전산을 조작하는 전산 조작병 5명, 이건 우리 오적입니다. 오적. 전산 조작 오적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 처벌하라! 저는 60년도에 8월에서 월남에서 대한민국에서 나 개인으로서 열심히 특수임무 중대장으로서 싸워가지고 훈장도 타고 대한민국의 명예도 등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부터 너무나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도대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놈들,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 놈들, 공정하게 주민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언론인들, 이 놈들이 모두 주사파일달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을 것은 우리 광화문 세력 전광훈 목사님과 그 여러분들하고 우리들 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고 끝까지 투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정의와 진실은 이깁니다. 지금 니네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눈 감는 저놈들은 우리가 권력을 잡은 전부 처형시켜줍니다. 맞아요. 영웅들은 그만한 예우를 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키워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내일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여기 나와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죽더라도 논리의 작전을 해야 됩니다. 한 놈이라도 꿇어안고 같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시켰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도 노력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 빨갱이 놈들이 강도 짓을 한 놈이 국회 부의장이요, 미 대사관을 넘어갔던 놈이 법사위원장이 돼서 아주 진실된 국민들에게 호령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풍이 한 번씩 씌웠습니다. 저 북한 놈들이 보낼 게 국회 앞에서 쓰레기를 공선에서 띄우는 저러한 아주 지질이 저질적인 북한 놈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통이 터져서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화이팅! 장 박사님하고 구두화 변호사님이 2시간경에 수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장재현 박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셋. 자, 지금 경찰에서 자꾸 우리 집회 소리가 크네, 북소리가 크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찰을 타작하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경찰이 대가리 박아도 시원찮습니다. 지금 현재 서장부터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모질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용기도 없고 똥구멍만 쪽쪽쪽 빨아먹는 습관이 있어서 이 범죄자들을 못 잡고 있으니까 연금 파먹어야 되니까 좀 비겁한 그런 종자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가리를 받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대학 볕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 집거 삽이라도 털어서 하더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로 내 돈입니다. 법인카드가 아니고 항공비도 아니고 내 돈입니다 하고 저도 시원찮은 받고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시끄럽다고 신고가 오면 죄송하지만 시민 여러분 여기 와서 같이 해주세요. 내가 서장으로서 부끄럽지만은 정말 저는 못 나서지만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연대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와서 우리한테 조용히 해라 말입니까 여러분? 천불입니다. 천불. 열불나요 우리는. 자, 또 천불난다 열불난다 하고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선지자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애국 동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 정광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다음 연사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다음 연사 우리 천창용, 우리 식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천창용 선수께서도 저하고 같이 뭣도 모르고 이재명 빨고 다니다가 개가 전선하듯이 회개해가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열심히 애국운동을 하고 계세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 애국 전사 또 정화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천창용 전사들의 전사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연영보, 우리 동생은,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우리는 더불어조작당에 이재명을 한때 지지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천하의 정치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는 약 3개월을 지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늘의 뜻. 운명 같아요. 내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부정선거를 모두 경험한 그런 하늘의 뜻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 거제도가 집인데 지금 8년째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법 부정선거 찾기를 위해서 정말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선거 잘 알고 계시죠? 주권이 국민에게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제 마지막에 우리 손상배 교수님께서 잠시 또 소개를 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실상은 여기 뒤에 있는 가천 상습 부정선관위 범죄 집단 조작 기계에서 모든 권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2020년 4.15뿐만 아니라 2024년 4.10 총선도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 사기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는 정말 복잡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전선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기선거를 만들어서 국민 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분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후손들도 모두 자유, 생명, 재산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차가 막아버리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가천 경찰서 앞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제가 저기 이쪽에 장재원 박사님 텐트를 보고 왔는데 어제 밤부터 농성을 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밤에 노숙하면 안 된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길바닥에 투쟁하는 사람이 밤에 12시 되면 안 되고, 예? 낮에만 투쟁해야 됩니까? 가천 경찰서에 천창용도 24시간 여 앞에 집회 신고를 했고요. 여기하고 저 위에 가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범죄 집단의 신고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기 가천 선관위 가천 경찰서 그리고 가천 선관위 앞에서 여러분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오. 자, 장재원 박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내 후손들의 문제다 생각하고 함께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부정선거는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나와서 대한민국 주권 찾고 자유 대한민국 결사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특히나 자유 대한민국 없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아까 우리 동생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재명은 정말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천하의 정치 사기꾼입니다. 그런 것을 말이 아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문재인도 정말 부정선거 주범이고 공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 집단 수당이 이재명 아닙니까? 이런 놈 하루빨리 체포 구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 구속하고 더불어민주당 해체시키고 또 여러분 국힘당도 부정선거 세력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지난 겨울에 우리 어병대장님하고 여의도 국힘당사 앞에서 보름 동안 단식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정말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한겨울에. 그런데 한동훈 앞에서 부정선거 왜 침묵하고 외면하느냐. 국힘당 책임당원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정말 내게린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한동훈은 내게린 AI였습니다. AI. 머리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따뜻한 가슴 있고 따뜻한 가슴 있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를 여러분 정치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정치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소중한 주권을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도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를 뽑는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조작 사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네, 이런 사기 선거 치르면 안 됩니다. 치르면 치를수록 우리는 사실상 부당선거 하수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당선거 사기 선거라는 걸 알면서 왜 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자, 대한민국 선거는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 조작 사기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자,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조금씩 달라도 부정선거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컨텐츠에서 함께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때 이재명을 지지할 때 촛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늘의 뜻 같아요. 내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뭐 기자들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경남 그대로 집인데 서울 올라가지고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불의를 보면은 그래도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촛불도 경험했고 이재명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는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 지금은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서 매일 5시부터 8시까지 부정선거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시간 내시면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또 잠시 후에 근호영 변호사님과 함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영 변호사님이 7년 동안 검사를 하신 분입니다. 검사하신 분이 2020년 4.15 부정선거 이후에 부정선거를 아시고 우선 이런 처음에는 믿지 않았답니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2021년 인천 연수구월 민경욱 우리의 동지 재검표 현장에서 말이 아닌 부정선거 증거들을 다 보시고 여러분 일장기 투표지, 배춘일 투표지, 줄줄이 붙은 비엔나 소세지 같은 투표지 많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 들어보셨죠? 배춘일 투표지 들어보셨죠? 배춘일 투표지 아니 투표지가 뭐 김장을 합니까? 왜 배춘일 투표지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관위가 이 거짓말쟁이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아니 빳빳한 여러분들이 투표한 투표지는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접어가지고 투표하면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 투표지가 재검표를 해보니까 빳빳한 신권다발지가 뭉탱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천불이다 천불. 네, 천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불 횃불 집회를 매일 같은 선관위 앞에서도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또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서 부정선거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가천 상습부정선관위 국제집단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한, 권순일, 노정일을 비롯한 사무총장, 사무차장, 위원장 8명을 이 가천경찰서에 작년에 고발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고발을 했는데 이 가천경찰서가 철저히 수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재현 박사님이 부정선거 지금 다 사실상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밝혀냈으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투쟁해서 이번 가천대첩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투쟁해서 부정선거 탈퇴하고 자유대한민국 함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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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하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예, 전창종 대표님의 뜨거운 연설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산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응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녀보니까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 그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들이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우리 김동훈 후보님하고 집회를 또 주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집회를 해보니까 저 역시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 집회를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박살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찬양과 기도와 행하는 그런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가 이런 이 집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한 명, 부정선거 귀신, 공산주의 귀신, 주사파 귀신, 김일성 귀신, 김대중 귀신을 박살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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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했더니 보십시오. 경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들이 발광을 한다. 이게 바로 보혈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아니, 경찰들이 지가 역할을 하면 우리가 여기를 왜 옵니까? 경찰들에게 하나님의, 자, 경찰 내가 경고합니다. 경찰에, 자, 경찰 빨리 데시벨 측정기 쪽에 설치하세요. 데시벨 측정기 설치해야지. 우리 좋아서 불 끄고 단소리에 경찰 자, 알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요 지금 하천 경찰서에서 지금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 지금 이 집회를 탄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재현 박사님, 구조화 변호사님 안에 들어가셨지만은 수사받고 있지만은 이게 바로 제시어 징조라는 겁니다. 벌써 이 방송을 집회를 탄압을 한다는 것은 이 수사가 하나만 수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절대 끌리면 안 돼요. 자, 방송 장비 사용하지 말아보세요. 우리는 서장을 우리는 상대로 우리는 행정소송인데 어떤 싸움도 우리는 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겁니다. 왜 정상적인 우리의 집회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사라든지 조치라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데시벨 측정기라도 설치하지도 않고 지같이 뒤로 들어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줄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에도 못잡는 놈들이 무슨 기호 소리를 듣고 당하버렸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에 당하면 우리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데시벨 측정기를 꽂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분 경찰의 현 주소입니다. 할 일은 안 하면서 시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서장 판사석이 와서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시민들도 잘 알아야 돼요. 과천 시민들 누가 전화했는가를 모르겠지만은 그 전화한 사람을 추적을 해보면은 반드시 거기는 가천 내지는 준가천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를 해보고 다니면은요 소리가 크지도 않는데도 신고를 해버려요. 그런데도 경찰은 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와서 소리를 줄여버립니다. 이게 행정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경찰은 시끄럽게 한 사람 편이에요. 자 우리는 더 시끄럽게 합시다. 과천 경찰서장은 대가리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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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경찰서장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요 다른 나라 같으면요 진작에 과천 경찰서장 그러다가요 바로 여기 패대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백주 대낮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시민들이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이자는 올라가고 곧 죽게 생겼는데도 할 일을 전폐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과천 서장을 응원하고 있으면은 고맙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소리를 줄이라고 하고 지가 여기 와서 서장이 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똑바로 수사하려니까 잠시만 좀 소음 좀 줄여주세요. 내가 목숨 걸고 목회하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금 바로 퇴근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미친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안 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갖다가 이렇게 탄압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과천 경찰서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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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요 여러분 실제로 데시벨을 측정을 해보면은요 기준치 미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데시벨 측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데시벨 측정을 해보려면 탄압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안 해요. 우리가요 데시벨 한두 번 측정해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보고 애국 선거들은 누르면 눌린다. 시민들은 누르면 누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천 경찰서장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자 여기서 서장이 삐끗하면은요 제 재량은 아닙니다만은 과천 경찰서장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맞아! 됩니까 여러분? 맞아! 아니 지금 장재현 박사님이 사모님한테 또라이 소리를 하면서 선관이나 부정선거를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서장이란 놈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민을 짓밟아도 됩니까? 이거는 반드시 과천 경찰서장 아들한테 물어봐라세요. 지 딸이 있으면 딸한테 물어보든지 아빠가 또라이입니다 이래버려요. 서장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어떻게 이렇게 정말 35도가 다 돼가는 이런 때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외국 국민들이 부정선거 수사해달라고 정말 이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불나고 천불나게 외치면은
서장이면은요, 내가 서장이 아닙니다만은 진정한 서장이라면은요, 여기 아까 물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시청에 전화해서 여기 물차 좀 시원하게 뿌려주라고. 지돈입니까? 시청 돈이지. 이런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 여기만 안 뿌리고 다른 데에 다 뿌리고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놈들이 시장에 경찰서장이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서장이고 시장이면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와서 외치고 그러면은 지가 와서 우리 집회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위로를 해줘야지. 시장 지가 우선 뭐 김일성 총장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야, 이 서장놈아 너도 가출이냐 가출이냐. 자, 반드시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부정선거 주범들하고 총범들을 때려잡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시간은 우리 편이고 모든 전쟁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반드시 부정선거 마귀는 바로잡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6.25입니다. 우리 농가로서 우리 6.25 공란을 통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냈던 우리 국군의 숭고한 덕과 그 당시에 활약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군가에 참여해 주십시오. 세계 목숨은 저러와갖고 저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놈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우리는 이겼습니다. 세의 목숨은 저러와갖고 국국의 앞날은 양양하구나.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하천 경찰서가 너무합니다.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살살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게 뭐 부정선거 수사할 것처럼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잘해주려니까 살살 일하고. 아니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살살 하면 귀신을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지금도 여기 지나가는 시민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뭐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렇게 놀라고 갑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외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요 부정선거가 있는지 뭔 사기가 있는지 전혀 몰라버려요. 지금 저 위에 봐보세요. 저기 저 힐스테이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아이고 저 또라이들 날도 뜨거운데 없는 집에 가지 저 뭔 연병하고 있다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은 저 힐스테이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분여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애들 교육이 되고 자기가 살고 가족이 살고 동네가 살고 다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보고 장재현 박사님 사모님처럼 또라이라고 해버리면, 장재현 박사님 사모님은요 신랑이 걱정되고 하니까 좀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됐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거기서 또라이라고 그런 거고, 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나가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가천 경찰서도 보니까 여기 속칭 말하는 귀신파하고 성령파, 세상적으로 말하면 좌파 우파가 나눠진 것 같아요. 아니 이 경찰에 어찌하여 경찰에 좌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5.18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5.18 때도 5.18 폭도들이 이렇게 무기고를 습격해갖고 준동을 하니까 이 정부에서 계엄사령부에서 안병아 치안감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치안감 도경 국장입니다. 안병아 가서 제압해. 그 폭도들 간첩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불순 종자들이니까 바로 제압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안병아 치안감이 내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총을 쏩니까? 아니 상대는 지가 정상적 시민인지 간첩인지 지가 알 게 뭡니까? 경찰이면은 국가의 독을 받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국가의 명령을 받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을 들었으면 부장 해제를 시켜야 된 거 아니에요? 경찰이 안 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계엄군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경찰이 책임져야 돼! 이 미친놈들아! 경찰! 오직 했으면 경찰이라고 안 부르고 경찰이라고 했으면 경찰. 똥개다 그 말 똥개. 언론도 그저께 이재명이가 애완견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애완견이지 이게 똥개지 뭡니까 똥개. 정말 이런 이 과천 경찰서는 그런 똥개가 안 많을 줄 믿습니다. 똥개가 많아버리면은요 경찰 망신에다가 어찌하여 경찰이 돼가지고 좌파가 돼가지고, 좌파는 뭡니까? 바로 이 북한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좌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 좌파지. 이승만 시대로 돌아오면 빨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빨갱이. 빨갱이가 어떻게 경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승만 때도 6.25가 일어나기 전에 경찰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숙군 작업이라고 해서 제거를 했기에 6.25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저항이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6.25 하나만 안 합니다. 바로 패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경이 빨갱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제가요 이 집회를 통해서 조사께나 받으러 다녔습니다. 어제도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조사를 지금 또 고발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 알았어.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거기에서 또 뭐라 그러냐. 고발 사유도 되지도 않아요. 고발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안을 갖다가 무조건 고발한다고 귀찮게 오라가라고 그러고, 우리 정광 목사님도 70개 항목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다 무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정이 그러면 대가리 받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6,800만원 정광 목사님께 물어줬는데,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다 수익금 아닙니까, 여러분? 고발해가지고 오라가라고 해서 유치장에다 깜빵에다 쳐넣어버리고, 저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잡혀가기 전까지는 저는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울 것이고, 깜빵에 가면 저는 좋습니다. 어차피 저는 메시아 나라 법으로는요 무죄입니다. 무죄. 이 세상 마귀 법으로는 아니까 지금 뭐 벌금도 받고 뭐 아니하니 이동욱이 말로는 뭐 무엇이 어쩌니 징역형을 간다는데 택도 없다 이놈들아. 저는 사실 깜빵에 간다기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오히려 상급입니다. 상급.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메시아 나라의 상급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우리는 구하지 말고 계속 달려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올려주세요. 마이크 이걸로. 자, 우리 부정선거를 위해서 전라도 전주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춘희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옹격결에 초대받은 이춘입니다. 전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될 수 없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입법부가 변형이 돼서 그러한 족작들이 정치를 하면서 사회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와 4.10 부정선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8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된 혁명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않으니까 남북한의 비교만 보더라도 50배, 100배 차이가 나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되지 않으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장악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음흉한 세력들이 거기에 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밝혀진 부정선거 우리 장 박사님께서 주장을 해서 세상에 노출이 됐는데,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구촌의 선진국이 정말로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개입합이 아니라 세상의 선거를 아니는 정직한 나라, 정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개인의 어떤 활동을 제약받으면서 정말로 이 땅끝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까지 와서 애국 활동을 하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몇 가지 애국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은 철이 들들었다는 집안의 평가를 받으면서도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지만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수없이 대전에서 투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에서는 외롭게 두세 명이 2, 3일 간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5,400만이 눈 감고 있는 이 시기에 귀는 그들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불씨가 돼서 성냥이 그은 그 불씨가 엄청난 어떤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정직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하고 불법적인 관리 무능과 불법적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나왔으니 더욱더 힘을 잃지 말고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42.19의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간에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리더들이 따라주는 일에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분들과 현장에서 출동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데시벨 확인을 해서 그게 오버가 된다면 마이크 소리를 합법적으로 우리가 규정에 맞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투쟁의 열기는 더욱더 높아만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고 신고한 그런 자들의 거기 현장에까지 가서 그 데시벨 확인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고 할 것이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앞에서 리더들이 하시는 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가 4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세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인간들이 일을 하지만 진정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밤을 새면서 저희들 동지들이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장재현 박사를 육군생활학교에 불렀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게 했고 결정적인 이때에 누구도 믿지 않는 이때에 21세기에 지구촌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기나마 딛고 있고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주사에 빠진 것처럼 주선에 빠진 것처럼 국민들이 있을 때 장재현 박사가 한마디 터뜨리면서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배수의 법칙, 배수의 법칙, 배수의 법칙. 시골에 가면 요즘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배수의 법칙, 배수의 법칙 그러면서 웃고 있답니다. 세상은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배수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할 수 없는 어떻게 원칙이 배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원칙이 현대 과거로도 입증이 안 되는 그러한 부정선거 결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 장재현 박사의 한마디로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 장재현 박사께서 저 안에서 조사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가 외치는 이 진실의 정의의 정직한 싸움이 정말로 멀지 않아 빛을 발하고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지구촌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됐는데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이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세상을 울려주는 K-팝처럼 선거가 이번에 제대로 밝혀지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격배를 내려서 장재현 박사와 그 몇몇 사람들에서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컴퓨터에 숨어있는 서버 압수해서 조사만 하면 세상에 정의는 밝혀지고 정직은 밝혀지고 인류가 갈망하는 가장 정직한 무결점의 운동이 되어내는 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지구촌에 활화산처럼 퍼질 줄 믿습니다. 그때는 또 한 번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세상을 흔들고 K-팝으로 흔들리는 정도의 춤을 춰는 멜로디가 아니라 K-선거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지구촌 72억 명을 올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정의 가열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21회 총선 안동시 예천군 국회의원 후보로 자유통일당 후보로 직접 현장에서 뛰었던 후보입니다. 제가 안동과 예천에서 선거운동을 직접 몸소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국민의 주권과 동떨어진 선거인지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우리 안동계천에 이런 현수막 하나 붙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나와서 기호 7번 개혁신당, 기호 9번 조국혁신당 한 번도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통일당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동계천의 자유마을 회원들이 매일처럼 나와서 당에서 지원해준 차량 한 대에 올라타서 비례대표 기호 8번 자유통일당이라고 몸과 목이 쉬어가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동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은 9,341표, 개혁신당은 2,718표, 자유통일당이 2,467표로 꼴등입니다. 예측은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이 3,544표, 개혁신당이 978표, 자유통일당이 845표, 여기서도 꼴등입니다. 제가 외국 동지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정당의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까? 곱빼기도 보이지 않는 정당의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까?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선거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한 정당의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4.10 총선은 그러한 원칙도 모두 뭉개버린 부정선거의 전쟁인 것입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직접 뛰면서 느낀 것은 이번에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개혁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요 참 영적 지도자이신 정광훈 목사님께서 4.10 부정선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셨고, 장계원 박사님이 지금 과천경찰서에서 고발인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우주아 변호사님과 함께 고발인 진술을 하시면서 장장 이만큼의 두께로 이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확실한 부정선거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마지막 성전을 치르고 있는 하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정광훈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함께 살고, 따라해 주십시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우리가 이러한 필사직생의 각오로 이번 부정선거와 싸우고 투쟁해서 나간다면은 저 아래 무리 사탄과 마귀의 무리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저 마귀의 무리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함성이 바로 여리고성을 도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우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라는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기도원이 승리하는 데는 3,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면 충분했습니다. 우리 모이신 애국 동지여러분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저 부정선거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연맹국에 주신 사명인 선지자 나라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예산국 통통일 성교한국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저 북한을 넘고 중국을 넘고 티벳과 신장기구를 지나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부릅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빼앗아간 저 의석들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혀서 자유통일당으로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자유통일당이 무서웠으면 자유통일당의 국회의원을 한 명도 국회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엄청난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만들었던 법을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증세 4법, 방송 3법, 검사 소멸법. 부동산 증세 4법은 중산층의 재산을 빼앗아서 사유재산제를 몰수시키고 중산층을 파멸시켜서 바로 전국 주사파의 나라로 이끌어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들어가 있는 법률입니다. 방송 3법은 좌파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법률입니다. 검사 소멸법은 더 이상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당이 그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40 총선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저 숱한 악법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분명히 떨치고 일어납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반드시 수호합시다. 과천경찰서장님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서 노태악을 반드시 구속 수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과천경찰서장님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며 다음 세대들이 과천경찰서장님의 이름을 역사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과천경찰서장님과 수사관들 힘내서 엄중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함성 3초간 박사! 잠시 졸던 과천경찰서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수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구를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 노태악을 구속수사하라. 노태악을 구속하라. 노태악을 구속하라. 부정선거의 주범, 불법 부정채용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집회를 하러 다녀보면은요, 이 분위기가 완전 틀려요. 제가 이게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만은, 서초서 앞에서 대검찰청을 향해서 이원석은 간첩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 이 빨갱이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검찰총장을 찾아가니까 내가 좌파 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신고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서초경찰서에 이 집회신고를 하러 가러 보니까요, 집회신고 제목부터 말할 때부터 야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민원인들까지 이렇게 박수를, 거의 한 90%는요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재현 박사님께 제가 그 분위기를 전했어요. 아니, 우리가 부정선거 수사를 받더라도 서초서에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서초서에서 수사를 받으면 어쩌냐. 다 우리 편인데 그 강남 3구 아닙니까? 강남경찰은 다 우리 편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아버리면 서장은 이제 좀 빨리 좀 나한테 가까워라, 이런 분위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노태양을 체포로 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딱 거기는 자세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은 바로 서초 서장이든지 강남 서장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천에 와서 보니까 시민들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 이제 제가 이 투표율이 어떻게 나왔는가, 부정선거라 이제 정확한 분석은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대부분 이 낭만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강남 좌파. 뭣도 모르면서 왠지 좌파라면은 이제 귀신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냥 저항을 하고 사회에 반대를 하고 그래야지 젊은이들 같이 이렇게 보수주의가 되면 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 민주당 모태 민주당에다가 모태 빨갱이에서 이재명 댓글부대장까지 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완전히 대가리 받고 기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신도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게 빨갱이가 좋아서 좌파가 된 게 아니에요. 기시파가 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막연히 멋있게 보이고 민주당이 좋아 보이고 왠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 같고 세상을 잘해줄 것 같고 정말 정권 잡으면 아주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야, 천하의 무식한 놈이었구나, 완전히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속아버렸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 동네 분위기도 이 좌파들이 많은 그런, 이게 환경적으로 그런다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우리 같은 이런 지금도 여기 광화문에 보면은 연세가 좀 지긋으신 분들, 세상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알 것 다 살아보니까 내가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이게 완전히 속았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만나버리니까 목숨 걸고 내가 한번 내 남은 여생은 주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예수님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하리라.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해버리며 만들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러는 행동입니까? 이렇게 머리 하얀 이 원로 장로님들, 사회 원로들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젊은 시절을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은 G2 국가로 갈 수가 있고 더 좋은 저녁 있는 삶을 저 빨갱이 조국이 한 말 저녁 있는 삶 그 완전히 저녁 있는 삶이 뭡니까? 저 조국이가 말한 것은 빨간 저녁 아닙니까? 빨간 저녁 공포의 저녁입니다 여러분. 마을 회관에 모여갖고 자아 비판하면서 무시무시한 저녁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말이 진짜 이건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저녁이 있는 줄 알고 다 속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도 뒤지게 경험을 해보고 6.25 때 경험을 했고 또 베트남 공산화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좌파 세상,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은 완전히 기신이 덮쳐서 자기 자식이 엄마를 아빠를 다 죽인다. 그 형제간을 다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사회가 됩니다. 그런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그걸 방해하는 진리를 만나는 걸 방해하는 이런 마귀 사탄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찰, 검찰 이런 공권력에 근무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정광 목사님 설교를 꼭 듣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끄럽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저분들이 왜 이 대학 끝에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나왔고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해주면 경찰에게 우리 경찰에게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유심히 들어봐야 된다 그거예요. 귀신이 말한 것을 귀신 저 빨갱이가 신고한 것을 더럽게 잘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경찰을 생각하고 이 젊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이 목소리는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스스로 마귀들하고 연합해서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경찰분들 오늘 저에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경찰 전용 아주 그냥 성능 좋은 스피커를 여기다 달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멀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거는요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몰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이 경찰에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도 교회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 부정선거 타작에 나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도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경찰들은 잘 알잖아요. 부정선거 일어났는지 명백히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타작을 안 합니까? 교회에서 타작을 하는 교회는요 그거는 맛이 간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김종문 목사님이 말씀하신 루시퍼의 영이 점령해버린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 교황놀이에 빠져가지고 이게 나올 수가 없다 그거예요. 가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을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다 그거예요. 경찰 중에서도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속히 거기서 탈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경찰을 타작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경찰들도 알 것은 알고 왜 경찰이 됐으며 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경찰 생활을 해야 되고 내 자식과 내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경찰 생활을 내가 여기를 왜 나가야 되겠다. 월급을 받고 뭐 어디 가서 폼 잡고 애인 만나고 이러려고 경찰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경찰이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정말요 부끄러운 얘기를 했어요. 애인 없는 경찰은 능력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 여러분? 부끄러운 이런 얘기를 절대 경찰이 이제 명예로운 경찰로 거듭날 기회가 왔다 그겁니다. 정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이 과천 경찰서에 기회가 온 거예요. 서초, 강남 이런 경찰력
그런 강남 경찰로 간 것이 아니고 이 좌파들이 많은 과천 경찰서에 이렇게 사건이 배당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들 이제 회개를 하고 이번 기회에 이 부정선거를 딱 때려잡으면은 얼마나 경찰의 명예가 올라가고 자식들한테 정말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소리 듣고 전 세계 경찰에서도 얼마나 대한민국 경찰을 대단하게 생각할 것입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뭐라고 계세요? 대한민국 검경은 완전히 저 미친놈들이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과천 경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또 우리는 어찌됐건 8월 15일까지 정광 목사님께도 선포를 하셨어요. 목숨 걸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8월 15일 날 이와 같은 제2의 정말 5.18 또 제2의 5.16 제2의 4.19 같은 유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각성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대학교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일은 정말 애국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찰부터 바로 서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장재현 박사님 또 구주화 변호사님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경찰한테 사정으로 온 게 아니에요. 경찰한테 명령을 내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경찰이요 공권력에 의해서 월급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바로 국가에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국가는 누가 운영 주체가 세금은 누가 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국민들이 낸다 그 말이에요. 월급을 받아갈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그런 봐보세요. 문재인, 이재명, 조국, 문재인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미 간첩이라고 판결을 이미 때렸습니다. 지인장에 가서 현행범으로 경찰, 검찰에 가서 체포 경정을 해야 맞아요. 아, 우리가 검찰이 잡기 전에 우리 경찰이 먼저 가서 잡아버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서로 미룹니다. 누군가 하겠지. 검찰이 하겠지. 광화문이 잡겠지.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과천 경찰서 앞에서 이렇게 세게 타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대로 이런 이 간첩들 타작을 안 하다가 이런 부정선거 사범을 타작을 안 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저는 8월 15일 날 이 국민혁명은 반드시 성공할 비책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만약에 이 경찰들이 수사를 뭉개고 무마시키고 간첩들도 풀어주고 잡지도 않고 이런 이제 복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폭망입니다. 폭망. 경찰은 폭망이에요. 그 간첩 행위에 가담한 부정선거에 가담해서 범죄자들을 잡지도 않고 또 풀어주고 수사를 무마하고 대충 덮어버리고 이런 경찰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집회는 정말 경찰들을 응원하는 집회기도 맞습니다만은 경찰들에게 동시에 경고하는 집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에 아직 장재현 박사님하고 구주화 변호사님이 오시려면은 퇴근 시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사건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이 질문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조사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자료도 이렇게 많이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오늘 마무리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 박사님께서 또 변호사님께서 정말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기도 지금 아마 저 방음 장치가 잘 돼서 힐스테이트는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신고를 해갖고 이렇게 저는 걸거든요. 어떤 사람이 듣다 못해서 현장까지 왔어요.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시끄러운 줄 알고 순간적으로 그런 말이 딱 나왔어요. 권사님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진짜 시끄러운가. 그랬더니 들어가 봤더니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제 지가 영적으로 그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학원 교사였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 학원가도 아니고 뭐 주택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경 뭐 보니까 100m 안에는 뭔 이런 신고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자신있게 외치는 겁니다. 학원가 앞에서도 세게 했는데 이건 완전히 뭐 시민 광장이고 난장입니다. 난장. 뭐 밑에는 뭐 수영장이고 뭐 헬스클럽이고 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아예 뭐 들리지도 않아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집회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경찰을 거역을 나온 게 아니에요. 경찰하고도 협조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바로 유튜브를 보고 무조건 신고하는 그런 빨갱이 사상을 가진 그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경찰들도 그 신고자의 위치 또 상습 신고범이 있으니까 저를 상습적으로 고발한 놈이 누굽니까? 바로 안희환 이동욱이 아닙니까? 상습 고발범. 또 여기에 그 상습 신고자가 바로 안희환 이동욱이라 아닐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잖아요. 그 파악을 해봐야 한다. 그 말이 경찰이 그것이 바로 경찰이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는지 그 사람을 반드시 체포를 해서 추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재명이 잘 쓰는 말이 그겁니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자. 꼬리를 잡아 당기면은 가첩이 따라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연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아침부터 청교도 혁명군 TV 우리 전도사님께서 윤영보 전도사님께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아침부터 계속 방송을 했는데 우리 사랑교회에서 젊은 이혜경 젊은 청년이 와서 연설을 지금 왔습니다. 연설문을 정리해서 3분 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응원 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스탈린이 뭐라고 했냐? 투표는 국민이 하고 당선자는 개표하는 사람이 정한다 라고 스탈린이 100년 전에 했습니다. 그 말. 이 말이 약 1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선거에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예언을 100년 전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했는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스탈린이 투표는 국민이 하고 당선자는 개표하는 사람이 정한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세계적으로 제일
전산과 사이버가 발달한 나라에서 그랬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40년 전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전에 시계피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전산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선관위 5명이 5천만 국민을 속이고 민심을 왜곡하고 내가 투표함에다가 A라는 알파벳을 넣는데 꺼내보니까 Z로 바뀌어있고 이러는 상황이 선관위 5명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100년 전에 스탈린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쩌면 그렇게 예언을 잘했는지 투표는 국민이 하고 당선자는 개표하는 사람이 정한다. 이게 얼마나 100년 전에 했던 말이 우리나라에 꽉 맞는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커피, 음료 봉사하신 분들 너무 고마워서 이혜경 우리 젊은 여학생이 사랑교회에서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왔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유튜브를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마이크를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제한으로. 번호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지난번에 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이 지금 현재 수사를 못하는 이유 아세요? 양경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도 부정선거였지만 지난번 총선도 부정선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대선 때 부정선거가 없었을까요? 이번 대선 때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양경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선거 조작률을 15%로 낮춰놨었는데 그 윤석열 김건희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작률을 5%로 낮췄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를 엮여가지고 지금 그 약점이 잡혀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청와대랑 국회가 다 넘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하세요. 그 정가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천만 조직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전 솔직히 지금 윤석열이나 그런 사람한테 그 관심은 없고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집에 나온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하나님 저쪽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따라오고 있는 걸 보시고 우리 좀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용서해 주시고 꼭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말이 길지는 않아가지고 구호 한 번만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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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우리 정가훈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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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끝에도 이제 정가훈 목사님 따라다니는 애국 성도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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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잖아. 예, 연설은 목소리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우리 이혜경 학생,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저기 돌고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마음먹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돌고 지역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지하철 타고 1시간 40분을 빨리 와야 1시간 40분. 바꿔 타는 시간이 딱딱 맞아야 1시간 40분. 여기까지 오려고 고생했습니다. 아까 얘기하려고 말았는데, 여기서 음료수를 봉사하고, 간식도 봉사하고 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2009년 10월 달에 이또 효부미를 권총 3발로 사살하고 4개월 만에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가게 됐는데 어머니 조마리아가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내 죄가 억울하면 항소를 하라고 그러니까 조마리아 여사 어머니가 항소하지 말아라. 너는 대한민국에서 의를 행했고 애국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항소하면 내 목숨을 흥정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대한민국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고 애국했기 때문에 의연하게 죽어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31살 먹은 아들을 위해서 수의를 꼬매서 마지막 유품으로 수의를 주면서 이거 입고 네가 마지막 길을 가라라고 얘기했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어머님들이 여기 와서 음료수를 봉사하고 어머니들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간식 들고 김밥 싸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들 뒷수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 어머님들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과천 경찰서에 와서 경찰관들하고 심정적으로 부딪히려고 온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여러분 손에서 공명정대하게 있는 데로만 조사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검찰에서는 21대에 고발을 했는데 뭐라고냐? 증거를 가지고 와라.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지고 와라. 어떻게 국민이 증거를 가지고 오냐? 수사하면 나온다. 수사의 방법은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미리 알고 하는 수사, 인지수사가 있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주변에 탐문을 해서 좁혀가면서 하는 탐문수사가 있고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법을 위반하면 현행법으로 조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이든 어디든 21대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증거 갖고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 검찰이든 어디든 어느 조직이든 수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했는지 북한에서 했는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잔뜩 있는데 창재 박사가 참고인 조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쪽 앞으로 나오세요. 선선하니까 이 앞쪽으로 몰려서 나오시고 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재원 박사님과 장재원 박사님 지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시죠. 조사를 네. 받고 이제 방금 경찰서 밖으로 나오고 네, 장재원 박사님 나오시면 마이크를 들여서 조사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과 유튜브 시청자에게 전하겠습니다. 장재원 박사님을 마이크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수고하고 이제 3시간 시간 보냈는데 가장 많이 시간 보낸 거는 어저께 제가 얘기한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 그래서 본투표 이기는 사람이 사전투표도 이기고 당선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본투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마이너스 20% 난 것은 전산 조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관님이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전산 조작은 어떻게 했나요? 그거 전산 조작은 5명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관에게 어떻게 조작했냐? 그래서 그걸 알려고 그러면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하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압수수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자유통일당을 얘기했습니다. 자유통일당에 빵표, 한표, 두표, 세표 나온 거를 장강일 목사님이 다 종합하였죠. 그거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했습니다. 다 일일이 타이핑 쳤고 자유통일당에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5명은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압수수색에서 포렌식을 해야만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의 빵표, 두표, 세표가 밝혀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사관님이 며칠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5명을 경찰서로 부르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시간 보낸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고발이 이제 하셨고요. 아주 상세한 설명을 3시간 동안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어제 우리가 정말 많이 모였잖아요. 네. 과천 경찰서 설립 이래로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하면서 정말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우려를 했는데요. 진행 과정을 보니까 예상과 달리 상당한 수사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경우와는 달리 뭔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뭔가 될 것 같고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사건도 7월 1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구조화 변호사님 그때도 옆에서 도와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3시에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배 대가수님 회의에 한번 아시죠? 단조 음악 없잖아. 있어요? 그래요? 우리 윤용보 전도사님이 나름대로 준비를 너무 많이 잘하셔서 제 단주 음악이 없는 줄 알았더니 단주 음악이 있다고 해서 노래가 들려나 몰라갔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부정선거의 너무 다 올려놨네. 조사의 첫 단추를 처음으로 꿰인 날입니다. 경찰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의 이 수사의 시발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날이기를 다 같이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헤이 한번 하라고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드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헤이 바람 부는 세상가